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자바와 안드로이드 개발 그리고 안드로이드 보안과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자바를 공부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을 공부하고 보안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자바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자바를 전문가로서 깊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오늘은 다 훑지 않을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면 몇 가지 것들은 필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파일 IO라든지 몇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눈으로 봐야 우리는 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드로이드 또는 자바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은 C 언어에 대해서 일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준비한 거기 때문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면요. 자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 보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먼저 오늘 할 부분은요, 자바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설치할 거고요. 흔히 말하는 JDK, 이클립스 이런 것들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이거 감이 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있는지 정도를 이것까지 실습을 안 해보고 이런 게 있다 정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바에도 당연히 조건문과 반복문, 다음에 배열, 다음에 참조 타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조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C 언어로 따지게 되면 뭐 포인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같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C 언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C 언어와 비교를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문법도 중요하지만 객체지향 개발과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이어서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형성, 또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자바의 특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안드로이드의 기본 샘플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구조화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코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씩 짚으면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봤더니 잘 된다. 그리고 주들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한 오후 정도가 되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지난번 진행했던 경험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환경 구성하고 좀 진행하는데 한 방에 딱 맞추지 않으면은 좀 늦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편차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빨리빨리 하는데 누구는 설치도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기본 동작을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설치할 때 보셨겠지만 다운로드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같이 딱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과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보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안드로이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대학 교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학 교재가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내용들과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찝어갈 거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보조 교환을 만든 게 있어요. 앱을 예를 들면 액티비티는 UI가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이 UI 화면이 있는 앱이에요. 그런 앱을 만드는 부분들, 또 눈에 안 보이는 뒷단에 서비스로 돈다고 그러잖아요. 뭐 플레이가 된다거나 뒤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푸시 메시지 같은 게 날라오죠. 이를테면 내일 날씨는 어떻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조 교재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한 2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좀 뭐랄까 부족한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땡겨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면요 역시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이제 대학 있잖아요. 대학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로 레포팅을 내는 부분 있죠. 어떤 대학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서 진행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보안인데 지난번에 우리 함께 진행할 때는 안드로이드의 그 디컴파일 하는 거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좀 콘텐츠를 보완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정도 내용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 다루지 않은 또는 일부러 다음으로 넘긴 것들은 제가 어떤 거는 다음으로 넘겼다라고 적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2회차, 3회차 또는 4회차까지 가서 개발시 함께 보완해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재 오늘은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대학 교재를 나눠드릴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외국 거니까. 그래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이론과 필요한 요소를 학습할 거고요. 별도의 교재를 진행할 거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실습에 준한 앱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정을 학습을 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요. 한 학기 커리큘럼 있잖아요. 대학교. 그것들을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총 4회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진행하는 내용의 난이도나 또 우리 함께 어차피 실습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참여도 그다음에 시간 안배를 봐가지고요. 좀 가감을 하거나 내용을 보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바로 자바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바와 관련해서는 우리 책을 사서 보게 되면은 한 이 정도 한 챕터 자바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건 넘기기로 해요. 알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용어 때문이에요. 이 각각에 갖고 있는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요 문단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바원의 특징은 먼저 JVM, 자바 버추얼머신 기반으로 한 이식성을 얘기하고 있죠. 왜? 한 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자바 버추얼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게 리눅스 머신이 되던 윈도우가 되던 서버가 되던 셋탑이 되던 인베드 시스템이 되던 다 동작할 수 있다. 이식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바도 보면은 버전이 여러 개 있죠. 버전이 여러 개 있으면서 환경과 지원하는 그 버추얼머신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API나 지원되는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식성이 굉장히 장점인 언어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해하고 있고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 여러분 이거 아마 C 프로그램은 이미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C++를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시거나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참 이렇게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C++를 쓰는데 코딩은 C로 하고, C 스타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만 C++를 쓰고 있지, 코드는 그냥 C를 짜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바도, 물론 자바는 태생이 객체지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 그 메인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실행도 잘 안 되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개발하는 패러다임이 순차적으로 그냥 우리 C 언어 개발을 쭉 개발하는 거냐, 객체를 고민해서 객체 간의 관계, 클래스 간의 관계, 또 객체의 생성, 상호 간의 인터페이스 메시지, 그 다음에 상속이나 다양성과 관련된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개발하면은 자바로 개발한다라는 것이 좀 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과정 중에는 상속, 다양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C 공부했으니까 얼럭하면은 프리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뉴나 이런 식의 또 뉴나 또는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을 한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뭐 문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만들었으니까 또 얼럭해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죠 이거를. 근데 앞에 계신 분께 이걸 드렸습니다. 근데 드렸다라는 게 복사해서 준 게 아니라 자 같이 쓰자라고 이렇게 할당해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참조하고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더 쓰지 않겠다고 놔버려도 참조 카운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메모리에는 남겨있는 거고요. 굳이 이것을 강제로 삭제하지 않고 나중에 안 쓰겠다고 참조 카운트가 안 쓰겠다고 하시면은 참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메모리 수거 대상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좀 유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좀 고급 기법으로 가게 되면 가베지 컬렉션조차도 제어를 할 수 있거나 강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적 로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클래스나 또는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바도 여러 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예전 C로 따지면 DL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을 공부하셨다 알고 있으니까 C 언어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DLL을 만들면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예를 들면 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워드 EXE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워드를 구성하는 문자를 체크하는 DLL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함께 쫙 메모리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할 때만 로딩해가지고 쓰는 경우 있죠. 로드 라이브러리를 하면서 아마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막 후킹하고 이런 거 하셨으니까 로드 라이브러리를 아마 아실 거 생각이 드는데 그것처럼 자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모듈이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한 번에 메모리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올라와서 동작한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적 로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적 로딩이 뭐지? 이걸 꼭 알아야 되나?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식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 있잖아요. 이식성이 뭐구나. 자바에서는 이식성은 자바 버처머신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소스코드가 돌 수 있구나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바를 개발할 때는 적어도 객체지향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민해야겠구나 이걸 안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자동관리라는 개념,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적 로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 시장 트렌드가 자바 엔지니어를 많이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C나 C++ 엔지니어도 요즘에 많이 좀 희귀해져서 그런 엔지니어도 많이 찾고 있지만 자바 엔지니어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웹을 검색해보거나 오픈소스 코드 그쪽 진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자료들이 많이 넘친다. 일일이 유튜브 같은 것만 검색을 해봐도 자바와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몇 가지 그 URL 있잖아요. 그걸 좀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은 참조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됐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바에는요, 플랫폼의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마이크로 에디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자바 SE와 자바 E 두 가지의 용어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바 S는 스탠다드 에디션이고요. 자바 E는 인터프라이즈 에디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에 올라가는 뭐 스프링 뭐 그런 얘기 아까 누가 경험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자바 E라고 해서 좀 서버 단에 좀 프레임워크가 많이 돌아가는 것들을 개발할 때는 이쪽을 많이 쓰고요. 당연히 동작하는 환경과 지원하는 함수들, 모듈들이 좀 더 다양하겠지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개발을 하거나 응용을 개발할 때는 자바 S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우리 실습 과제에서는요, 물론 어떤 걸 설치해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우리는 자바 SE를 설치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E를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버전이 각각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요,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JRE와 SDK라고 링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JRE는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자바 버처머신과 함께 기본으로 자바가 우리 왜 C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함수를 지원하는 DLL이나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거 나오죠. 어떤 DLL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자바 코드가 가상머신 하에서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클래스나 모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JRE를 설치했다면 자바를 기본적으로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흔히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별도의 추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JDK는요, 보통 우리는 JDK를 많이 설치를 하죠. 이유가 제 개발 도구라서 그래요. JRE 환경과 함께 예를 들면 자바 C 있죠, 컴파일러, 이것과 관련된 그 개발 도구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정 중에는 JDK를 설치를 할 거고요. 자바 SE를 이용할 거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자바는 어디서 지금 주도하고 있죠? 오라클이거든요. 근데 혹시 오픈 JDK라고 들어본 분 계세요?
예, 최근에 자바 라이선스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자바, 오라클 자바 쓸 때 이제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라이선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이 오픈 JDK 해야 될까, 오라클 자바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습은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호환성이 좀 있으니까 오라클 자바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오픈 JDK를 사용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라이선스 때문에 돈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만 다행인 거는요. 오라클 한 8 시리즈 있죠. 8.x 시리즈.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호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JDK로 갈아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자바 10점대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8점대 버전을 우리 쓸 겁니다. 일부러.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바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바 도구를 쓸 건데 자바 SDK, 오라클 SDK 8점대 버전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SDK는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 달아놨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클릭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클릭하시고 요거 클릭해보진 않을게요. 클릭해보면 그 오라클 자바와 오픈 JDK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라이선스 관련된 이슈들, 오픈소스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 쭉 나오면서 이 오픈 JDK로 옮겨 탈 때 어떤 이슈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정리된 걸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 말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JDK 설치되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예, 계시죠? 예, 그러면 잠깐 되신 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요걸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미 나눠 드렸거든요. 나눠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예,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오라클 사이트가 나오고요. 오라클 사이트에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바 8 버전이죠. 버전 8. 여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요즘엔 64비트 OS 쓰시죠? 그러니까 64비트용 다운받아가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USB에 이미 다운받아서 드렸어요. 우리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몰리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으니까 이걸 설치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JDK 설치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USB로 드렸으니까요. 못 받으셨어요? 예. 10버전이 깔려있어요. 그럼 지우지 마시고 일단 쓰시죠. 예, 쓰시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설치하는데 예.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서. 이따가 그러면 요거 좀 하고요. 자리에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진행을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JDK를 설치하고요. 일단 설치까지 해놓고 동작을 하는지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들 JDK가 잘 설치되어 있으면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면요. 우리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코맨드 창 띄운 다음에 두 가지를 해보시면 돼요. 자바가 동작하는지 보는 거고요. 보통은 자바하고 보통은 자바하고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치죠. 예, 잠시만요. 네. 예, 오타가 났죠. 예. 또 이렇게 해서 자바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예. 자바 버전 이렇게 설치되는지 보고요. 아까 10 설치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바 C가 뭔지를 봐줘야 됩니다. JDK를 설치하신 분도 자바 C가 이렇게 동작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환경 변수를 안 잡아서 그래요. 아마 지금 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통 자바를 설치하면은요. 64비트 환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64비트에서 프로그램 파일즈, 예,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고 프로그램 파일즈 X86 있죠? 이 차이점 아시죠?
X86은 32비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폴더고요. 일반적으로 64비트 OS에서 64비트 프로그램 설치하면 프로그램 파일스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자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64비트용 JDK에 설치했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JRE와 JDK가 있죠. JDK 버전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을 보시면 여기에는 자바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JDK를 잘 설치하셨다면 지금 본 대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 프로그램 파일셋 자바의 JDK 이 두 개는 버전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버전을 설치하셨으면 그 다음에 B로 들어가면 여기 자바C가 있을 겁니다. 자바C.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자바C가 뭐 코맨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신 분들은 이 경로를 이동하거나 이 경로를 다 입력하신 다음에 자바C를 치면 나올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 시스템에는 환경 변수라는 게 있죠. 그리고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패스는 뭐냐면 프로그램 명령을 내가 입력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패스고요. 환경 변수는요, 이러한 찾아가는 경로를 윈도우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시스템. 잠깐만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윈도우즈 10이라서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시스템. 아이고. 이게 지금 키보드가 잘 계속 그 블루투스라 그런지 좀 끊겨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입력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찬찬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스라고 쳐보면은요. 예, 잠시만요. 패스. 잠시 쉬었다가 좀 가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키보드 하나 건너는데 쭉 밀려가지고요. 이거 좀 리셋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잠시 좀 쉬고 쉬는 기간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